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 우려감이 극에 달았던 부분. 근데 딱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수가 1% 이상 밀리는데도 당장 무언가에 대해서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종목들이 폭락을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잦아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 측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적으로 모아가시고 단타를 진행을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MM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돌고 돌아서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박이랑 쪽박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수 대비했을 때 크게 시장에는 충격이 없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시장이 고점에서 2%가 밀리면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 쭉쭉 빠지기 마련인데, 저점에서 밀리는 거는 딱 지수만큼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질 자리는 없고 지수가 반등만 나오면은 이거는 일제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대비했을 때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또 사이버 공격을 당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부, 의회, 은행 등등 해서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가 됐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사이버 공격을 당했대요. 그러면은 과연 뭐가 부각이 될까요? 뭘까요?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보안주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온시큐어라든지 SGA 솔루션, K사인, 파수, 지니언스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엮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종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이버 공격을 당했대.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보안주를 좀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예비군 짐직 명령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고,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군 격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무력 충돌 우려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면은 차라리 싸울 거면 좀 빨리 싸우는 게 낫다. 왜냐? 합의를 볼 거면 빨리 합의 보는 게 낫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불확실성.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첩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을 했고, 전쟁 우려감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규제가 발표가 되고 있고, 에너지, 곡물,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단타 칠 거면은 남들보다 무조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단타를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야 되는 종목들, 섹터들을 딱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늘어지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지하세계까지 구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는 줄 때 먹는다, 빨리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린이 단타반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추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44만원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저희 VIP 단타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로 들어갔어요. 시초가예요. 여러분들이 텔레
텔레그램이 너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예 스크린샷을 떠서 왔는데, 시초가 일동제약 들어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11%의 상승적인 부분, 자 이렇게 좀 시계를 좀 이쪽으로 뺄게요. 자 11%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늘 바로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시초가가 2875원에 시작을 해서 고점이 308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 6%대 시작을 해서 14%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8% 이상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시초가에 들어가서 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VIP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왜 일동제약을 왜 샀는지, 그 다음에 대한해운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단타를 치더라도 분명히 근거랑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저게 가니까 저걸 빨리 사야지, 저게 가니까 저걸 사야지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VIP방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얼마에 왔네 안 왔네 저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초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가서 바로 깔끔하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모아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원익 머티리얼즈를 모아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아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워닝 머티리얼즈 36,000원 이하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을 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제철 단지의 공기 분리 장치 가동률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레이저 광원용 네온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크림반도 먹을 때도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은 시장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제 시장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5년 당시에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 가격 상승에 수혜를 누리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특수가스 공급 영향 자체는 지금까지는 뭐 파악은 되지는 않았지만, 공급이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부정적인 이슈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 이래서 모멘텀적인 부분, 과거를 우리가 뜯어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 천천히 모아가면은 정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9%대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9%대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4월 이후에 주가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로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을 했고 10개월가량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원익을 딱 봤을 때 여기서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막 미친듯이 달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27만 5천원 이하도 너무나도 괜찮은 위치인데 시장을 빌미로 이게 감사하게도 더 빠져주네? 그러면은 우리는 평단 관리를 하면서 천천히 끌고 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보면은
하이브 13만원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7%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내시는 것보다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평단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점 매수의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시장이 빠지면은 아씨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팔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그거를 좀 한번 뜯어 고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바닥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4만 4천원 이하로 뭐 추천을 드렸던 부분, 시장이 빠지네? 더 사도 된다니까요. 더 사면서 평단 관리하면서 끌고 가시라고요. 우리가 천천히 볼 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한 박자 천천히 보고, 단타로 먹을 것들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한 박자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짜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딱 놓고 보면은 전쟁 테마가 득세를 하니까 이쪽이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오르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는 항상 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시소는 균형을 둘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유가 관련주, 금 관련주, 식량 가격 인상 관련주, 뭐 VIP 방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러시아 독일 간 가스관 승인이 당연히 지연이 될 거니까 지상이 안 되면은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배로 가야죠. 배로 가야 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조선 해운 관련주, 이게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다 해서 오르는 거니까 이쪽 외에는 당장은 매매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모아 갔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시장이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생각을 하시고, 발빠르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짧게라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수기도 아니고 물 틀면은 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시장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윗꼬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22일도 이렇게 보면은 윗꼬리 달려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거의 95%의 종목들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평선 이런 것들도 다 깨고, 지지라인 이런 것도 다 깨고 급락이 나왔죠. 당연히 역배열이에요. 그 중에 정배열에 들어간 것이 선제적으로 튈 수밖에 없는 거고, 역배열 종목들은 튀더라도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만원에서 15,000원 가격에 머물던 주식이 갑자기 5,000원으로 폭락을 해버리면은 위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손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만원에 샀다라고 치더라도 손절을 치지 않는 이상 뭐 얼추 5,000원에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 정도는 했을 거고, 그러면은 보통 평단이 7,500원 8,000원 정도에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불나방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를 제외를 하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성향이 다 똑같아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다 똑같으니까. 극단적인 뭐 급한 매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바로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뭐 5,000원 6,000원대에 행보를 하다가 10% 20% 튀어 오르면은 뭐 7,000원에서 7,500원 이 라인까지 올라오면은 본전 매물 맞고 바로 밀리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 즉 매물 소화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기 무섭게 바로 매물 맞고 윗꼬리 쭉 달리고 도로 내려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시장이 딱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남들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든 단타를 들어갔는데 2%든 3%든 짧게라도 끊어서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안 돼요. 모르면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HMM을 딱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 독일 간의 가스관 승인이 당연히 지연이 될 거니까 지상이 안 되면 뭘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배로 가야 된다 해서 움직이는 게 조선, 해운 관련주, 이게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다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선사 간의 서비스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절대적인 구조예요. 해운은 항상 그래요. 과거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규모 경제를 앞세운 치킨게임, 오징어 게임을 벌이면서 저가 운임 견디지 못해 대다수의 해운사들이 파산을 했던 부분, 한진해운도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부도를 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글로벌 해운 업계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 거대 해운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형태로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해운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은 선복이 크면 클수록 원가 경쟁력 자체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최근에 3년간 유럽계 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하지 못했을 때 HMM은 대량 발주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경쟁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서 컨테이너 신조가가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HMM 경영 전략 자체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한해운을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내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충분한 가격 조정 자체가 나왔잖아요. 원래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쯤 연말 물동량 때문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뉴스에서 딱 그때 당시에 기사들을 딱 놓고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BDI 지수 하락을 악재로 둔갑을 시키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던 부분,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아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올 거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부분, 근데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평단 관리를 하고 남들보다 좋은 평단 싸움, 물량 싸움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가시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맨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